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해 차에 이어서요, 2008년도 1회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기준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버리고 뭘 버릴지, 그러니까 뭘 봐야 될지 한번 결정해 볼게요. 바로 한번 가봅시다. 자, 66kV 송전선로에 그 송전선과 수목과 이격거리는 얼마 이상이어야만 하는가? 이제 81번이죠. 요건 제가 이제 그림을 좀 그려드리면서 설명해 볼게요. 가공전선과 식물 내지 이제 수목과의 접근 교차 시 이격거리가 돼요. 예, 가공전선과 식물 내지 수목과의 접근 교차 시 이격거리다. 어디를 뭐 이제 저는 뭐 식물을 기준 잡고요, 또는 수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아요. 자, 먼저 수목과 저고압 가공전선과의 이제 이 접근 시 최소 이격거리를 물어봅니다. 이때는요, 별도의 어떤 이격거리 자체가 존재하진 않고요, 설치를 할 때 상시부는 바람에 접촉되지만 않으면 이제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별도의 이격거리는 존재하지 않고 이제 상시부는 바람에 접촉되지만 않게끔 설치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25kV 이하의 다중접지된, 이제 요건 이제 다중접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고압 다중접지. 가공전선과 식물 수목과의 이격거리는 특정 조건이 없다면 1.5m 이상을 이격시켜줍니다. 다만이요, 전선이 절연전선 내지 케이블이 된다면 역시 뭐가 된다? 상시부는 바람에 접촉되지 않게끔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자, 이제 전압이 60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 수목이 접근한다. 이때는 기본적으로 2m 이상을 이격시켜줍니다. 조건과 관계없고요. 자, 이제 60kV를 초과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단수로 적용해서 접근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60이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이 잡히는 거죠. 기본 2에다가 단수 곱하기 0.12m 잡아주시면 되겠다. 그럼 우리가 단수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요, 단수라는 것은 60kV를 초과하는 전압을 그대로 넣으면 돼요. 지금 주어진 게 66이잖아요. 자, 66에다가 기준을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기준이 60이잖아. 요것을 10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0.6단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항상 이제 이 계산치는 0.6단이 나오지만 요 단수는 항상 소수점을 절상해야 돼요. 소수점을 절상한다는 얘기는 올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단수는 몇 단이 된다? 1단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2에다가요, 1 곱하기 0.12를 둬서 얼마가 된다? 2.12m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81번은 2번이 되겠죠. 꼭 기억을 좀 해주세요. 주로 사실 이 문제에서 많이 나올 때는 66이 아니라 사실상 154를 더 많이 예제로 많이 냅니다. 요거 154 예제는 실기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2번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을 동일 지지면에 설치할 경우 특고압 가공전선의 그 보안공사는 이제 이 어떤 보안공사를 하냐, 이건데요. 자, 이거는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의 공용 설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지워보자. 자, 82번이죠. 82번은 가공전선과 약전선의 가공전선의 이제 공용 설치, 이런 얘기인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하나의 동일한 지지물에다가 바로 뭐예요? 가공전선과 그 다음에 가공약전류 전선을 같이 설치한 거예요. 요거를 개정 전에는 어떤 표현을 두었냐면 공가라는 표현을 두었다가
개정이 되면서 공용 설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자 조건이 있다. 요때는 기본적으로 35kV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자 전압은 35kV 이하고요. 자 목주가 가능합니다. 자 무조건 보안공사를 물어보면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하고요. 그 다음에 전선의 굵기 물어보면 무조건 50스퀘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55였다가 50으로 개정됐고요. 아직 개정된 이후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개정된 문제로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물어볼 수 있는 게 약전선과 저압 가공전선을 공용 설치했을 때 양 전선의 최소 이격거리는 0.75m 이상 이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압 가공전선과 약전선을 공용 설치하면 여기에 2배를 한 1.5m가 되고요. 이번에는 35kV 이하. 자, 3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과 약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이제 이 병행 설치한다 이런 얘기죠. 이때는 기본적으로 2m 이상을 이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케이블일 때는 0.5m가 돼요. 얘네들도 조건이 있는데 케이블에 대한 조건인데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보안공사의 종류를 물어봤죠. 그래서 몇 종 특고압 보안공사를 진행한다?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를 진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바로 3번으로 저희가 해설할 수 있죠. 그래서 가공전선과 바로 약전선을 이제 동일한 지지물에 설치한다 이런 얘기예요. 문제 자체가. 자, 그 다음에 83번. 이런 거는 뭐 제가 이제 해설하지 않겠습니다. 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관등회로 관련된 문제가. 예. 그래서 방전등용 변압기의 2차 단락 전류나 관등회로의 동작 전류가 50mA 이하면 접지를 저희가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요. 이거는 조금 보이기는 보이는데 이 좀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제 항상 강의할 때 이거는 버리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 84번. 할 거면 이런 걸 해야지. 자, 최대 사용 전압이 22,000V, 2차 측의 전압이 6,600V인 권선으로 중성점 비접지식 전로에 접속하는 변압기의 특고압 측에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1차 측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지워볼게요. 또 나왔죠, 또. 그래서 또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 또 나왔다. 항상 섭하다. 그쵸? 안 나오면. 예. 84번이죠. 또 나왔다. 예,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은 몇 분간 가하는 거예요? 10분간 가한다. 어디에? 권선과 대지간입니다. 그렇죠? 네, 요거 이제 제가 어떻게 기억하자고 했냐면 비, 그 다음에 접, 그 다음에 다, 그 다음에 직 요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자, 여기서 비는 뭐가 되냐면 중성점 비접지식. 그 다음에 접은 뭐예요? 중성점 접지식. 다는 뭐가 되냐면 중성점 다중접지식. 그 다음에 직은 뭐가 되냐면 중성점 직접 접지식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중성점 비접지의 경우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 대상의 전압이 7kV 이하가 되면 그들의 전압에 몇 배를 연속해서 1.5배를 연속해서 몇 분, 10분간 가해서 이에 견뎌야만 되고요. 근데 조건이 있다. 뭐냐면 실제로 그 계산하는 값이 최저 전압이라고 해요. 실제로 그 계산하는 값이 얼마? 500V가 돼야 돼요. 네. 그 다음에 7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전압의 몇 배? 1.25배가 됩니다. 역시 얘도 뭐가 존재하냐면 최저전압이 존재하고요. 최저전압이 얼마가 되냐면 1500V가 돼요. 네. 그 다음에 중성점 접지식은 그들의 전압의 몇 배? 1.1배가 됩니다. 네. 자, 최저전압이 있어요. 75,000V. 네. 자, 그 다음에 다중접지도 그들의 전압의 0.92배. 자, 최저전압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산전압이 결국엔 시험전압이고요. 자, 직접 접지가 돼요. 170kV 이하가 되면 그들의 전압의 0.72배. 뭐 없어요. 그 다음에 170kV를 초과하게 되면 그들의 전압의 몇 배? 0.64배가 돼요. 역시 뭐 없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료전지나 항상 말씀드리죠. 연료전지나 내지 태양전지와 관련된 얘기 나오면 사용 이제 직류는 몇 배? 1.5배. 교류는 몇 배가 된다? 1배가 된다고 했었죠.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최대 사용 전압이 22,000V 측이고요. 중성점 비접지죠. 그러면 중성점 비접지고 22,000V는 뭐예요? 엄연히 7kV를 초과하죠. 그러면 그 측정코자 하는 전압의 1.25배니까 22,000 곱하기 1.25배 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27,500 나오던데, 그쵸?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죠. 요거는 뭐 이제 너무 중요하니까.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5번. 345,000V 가공송전선로를 평지에 건설할 경우 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몇 메타 이상이어야만 하는가? 예. 자, 자, 이건 좀 다 지워볼게요. 제가 이제 표로 한번 정리해드렸죠, 이건. 자,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가 됩니다. 자, 싹 지워보자. 자,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다. 자, 85번이죠.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예요. 네. 자, 첫 번째가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가 저고압. 세 번째가 이제 특고압인데 시가지 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특고압인데 시가지가 됩니다. 네. 자, 조건인데 이제 도철행이에요. 도철, 그 다음에 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는 어디? 도로를 횡단. 철은 이제 철도를 횡단합니다. 횡은 이제 횡단보도의 위인데요. 저는 그냥 횡단. 그 다음에 기타라고 할게요. 기타. 위 사망을 제외한 나머지다. 철도를 횡단하는 건 레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하고요. 자, 어떤 식이든요. 가공전선이 도로를 횡단하면 그냥 6m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또 하나가 가공전선이 철도를 횡단해도요. 무조건 6.5m가 되겠습니다. 이 주는 문제야. 그쵸? 자, 이제부터가 사실상 문제인데 저고압 가공전선이 횡단보도교를 횡단하면요. 기본적으로 3.5m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다. 다만 전선이 절연전선 내지 케이블이라면 3m가 돼요. 예. 자, 그리고 얘네들은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질 않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고 했고. 자, 기타가 됩니다. 저고압의 경우 지표상 5m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다. 다만 이들이요. 교통의 지장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전선이 절연전선 내지 뭐 케이블이다. 요딴 얘기가 주어지면 4m까지 그 높이를 감할 수 있어요. 자, 특고압 시가지 외로 넘어가 볼까요? 기본적으로 그들의 전압이 35kV 이하가 되면 최소 높이는 5m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160kV 이하가 되는데요. 여기는 조건을 좀 조심해야 돼. 기본 6m고요. 다만 누구일 때 산지인 경우라면 5m가 됩니다. 이게 예전에는 개정이 됐어요. 원래는 이제 그냥 기본 6이 아니라 평지인 경우다 이제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제 개정이 되면서 그냥 기본 6이고 산지일 때만 5다 이거죠. 그 다음에 160kV를 초과하게 되면 출발은 그러니까 가선되는 위치가 산지면 5고요. 이를 제외한 나머지면 6이다 이런 얘기지. 여기에다가 단수 잡아주신 다음에 0.12m 잡아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특고합 시가지로 넘어오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때는 35kV 이하가 되면 최소 높이가 10m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단 전선이 누구일 때 절연 전선일 경우에는 8m가 돼요. 그 다음에 35를 초과하는 경우에요. 이때는 8에 대한 예시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냥 10으로 가시면 돼. 단수 곱하기 0.12 잡아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뼈다구를 완성해보자 이거죠. 다구, 뼈다구를 이렇게 해서 완성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어이, 그렇습니다. 어이, 대단하군. 대단해. 이런 표가 나오는군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뭘 물어본 거냐면 전압은 34만 5천 볼트고요. 평지에 건설할 경우 지표상 높이에요. 어쨌든 이미 3, 4, 5니까 특고합이고 우리는 시가지다, 시가지 외다라고 주어지지 않으면 뭐가 된다? 바로 시가지 외가 기준이죠. 그래서 특고합이고 시가지 외로서 도로횡단, 철도횡단, 횡단보도교가 아니에요. 기타에 준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전압이 뭐예요? 160을 초과했죠. 산지일 때만 5고 평지일 땐 6이니까, 그러니까 조건이 없을 땐 6이니까 기본 6에다가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기본 6에다가 단수에다가 0.12 잡아야죠. 그러면 단수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단수를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초과하는 전압을 얼마예요? 3, 4, 5니까 기준으로 빼주는 거죠. 기준이 160이잖아. 그 다음에 이걸 10으로 나눠주시면 돼. 이렇게 계산하면 뭐 18.5단 정도 나오지 않나요? 예. 워낙에 좀 유명해요. 18.5단인데 단수는 항상 소수점을 절상한다고 보시면 돼요. 소수점이 발생되면 모두 올려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몇 단이 된다? 19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 6에다가요 19 곱하기 0.12 잡으시면 8.28m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으로 저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잡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86번 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싹 지워볼게요. 자, 86번은 뭐 절연 내력과 더불어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지선과 관련된 문제네요. 그쵸? 예. 보면은 하여간 안 나오면 섭해. 그쵸? 예. 희한하게 너무 좋아해.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희한하게 이제 좋아한다. 자, 싹 지워보자. 자, 몇 번이냐면 86번이죠. 지선의 시설 기준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지선의 시설 기준에서 하나 봐야 될 거는 이 지선은 지지물이 아니에요. 자, 여기 뭐 이제 또 나왔다! 이건 안 썼네. 네. 그 다음에 철탑의 경우 지선을 사용해서 그 강도를 분담하지 않죠. 예, 요거 꼭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가 시설 기준인데 안전율은 우리 지선의 안전율은 얼마 이상이라고 했죠? 2.5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의 경우 4.3mm 되겠습니다. 무게로 이제 440이에요. 9.8로 이제 나누게 되면 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선수는 3가닥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소선의 지름은 2.6mm 이상의 금속선을 3가닥 이상 꼬아서 만들어라 이거예요.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지선이 거기 보면 도로를 횡단 시 지선이 도로를 횡단 시 얼마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 5m 이상 높이에 설치하고요. 시설되는 위치 자체가 교통의 지장에 우려가 없다라는 조건이면 4.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여기 이제 보통 지선을 쓸 수가 없을 경우를 얘기해요. 바로 옆에가 도로죠. 그래서 이렇게 지선을 사용해서 이 강도를 분담해야 되는데 각이 안 나올 때는 옆에 도로 옆에 있는 지지물에다가 이렇게 묶어줘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도로를 기점으로 혹여 이제 지선이 도로를 횡단할 때 최소 높이는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5m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86번 지선에 관련된 사항 중 옳지 않은 거죠. 자, 그럼 갑시다. 하나씩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 여기까지는 맞는데요. 허용 최저 인장하중이 잘못됐네. 자, 안전율은 2.5 이상이 맞는데요. 허용 최저 인장하중은 3.3mm 아니라 4.3mm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미 1번이고요. 자, 2번. 지선을 연선을 쓸 경우 소선수는 몇 가닥? 3가닥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연선을 사용할 경우 그 소선의 지름은 2.6mm. 맞죠? 2.6mm. 그 다음에 마지막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철탑은 지선을 사용해서 그 강도를 어떻게 한다? 분담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옳지 못한 것은 1번입니다. 자, 87번.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지물의 강도 계산 시 적용하는 풍압하중의 종별로 알맞은 건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기준에 대해서 다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풍압하중의 종류 정도만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87번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전선로를 설계할 때 이 전선로에 대한 풍압하중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죠. 그래서 첫 번째가 갑종, 두 번째가 을종, 세 번째가 뭐가 된다? 병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갑을병 기억하시면 돼. 갑을병. 이렇게. 그래서 갑종, 을종, 병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에요. 1번. 풍압하중으로서 알맞게 짝지어진 거죠. 갑을병. 이렇게. 그래서 기준이 이제 갑종 풍압하중이고요. 요거는 이제 빙설해하중.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병종 풍압하중은 인구가 인가가 많이 연접됐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뭐 시가지라든지 35kV 이하죠. 뭐 이런 내용들 이제 제가 정리해 드렸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 부분에서는 제가 그냥 요거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88번 가보겠습니다. 자, 뭐 요거서 이제 하나 같이 기억해야 될 건 을종은 갑종의 50%, 그 다음에 병종도 갑종의 몇 프로가 된다? 50% 적용하죠. 뭐 이것도 뭐 자, 이제 88번 사용전압이 170kV 이하인 특허압 가공전선로에 시가지에 시설할 경우 그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거죠. 요거는 제가 경간에서 한번 정리해드렸던 문제들이에요. 경간 특고압 이제 시가지에서 시설할 수 없는 지지물이죠. 네. 이거 다 지웠었네. 딴 거. 자, 봅시다. 자, 88번이죠. 요거는 경간으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종류가 있고요. 종류.
자, 경관은 두 가지 종류예요. 표준 경관, 시가지 외경관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시가지 경관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지지물의 종류로 목주나 A종을 선택한 경우 또는 B종 지지물을 선택한 경우 또는 뭐가 된다? 이 철탑이라는 지지물을 선택한 경우를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A종과 B종은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관은 이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에 떨어진 제한 거리를 얘기하죠. 이게 법적으로 요 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지물로서 목주나 A종 철주 혹은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했을 때 이때의 경관은 얼마? 150m 이하를 유지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얘네들이 시가지로 들어오면요. 얘네들이 시가지로 들어오면 일단은 우리는 누구는 안 된다? 목주는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A종의 경우에 얘를 2로 나누면 얼마가 된다? 75m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B종의 경우는 얼마가 되냐면 250m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시가지로 들어오면 나눴으니까 심심하니까 다시 한번 곱해봐요.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 150m가 나와요. 그 다음에 철탑의 경우 얼마가 되냐면 600m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시가지로 들어오면요. 얘네들을 더해요. 그 다음에 내려. 그래서 얼마가 된다? 400m가 돼요. 간격이 4m 미만 시 이때의 경관은 250m 이하가 됩니다. 철탑의 경우 시가지에서 그러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를 또 표를 완성해 보면 이러한 표가 나오죠. 이 문제는 제가 좀 다른 문제랑 한번 같이 연계를 할 건데요. 어쨌든 일단은 자, 요거를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 마지막 이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면 간격인데 철탑의 이제 그 상해의 간격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 철탑의 각 상의 암의 길이에 요 차를 두는 거죠, 여기. 예. 요거는 이제 오프셋, 그러니까 오프셋 준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간격은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요게 4m 이제 미만 시 경관을 얼마 이하로 하라? 2m, 이제 250m 이하로 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이 문제는 88번은 특고압 가공전선을 어디에 이제 시가지에 설치할 때 사용할 수 없는 지지물이에요. 88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입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 이제 문제가 좀 연계되는 부분이 있고요. 몇 번이냐면 94번이에요. 94번. 요 문제랑 좀 같이 연계를 할 건데, 자,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고압 가공선로에 지지물에 대한 그 경관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죠. 1번 보면 A종 철주를 사용할 경우 최대 경관은 150m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보면 지지물로서 A종을 사용하는 거죠. 특정 언급이 없으면요, 우리는 무슨 경관이 기준이다? 표준 경관이 기준이에요. 그러므로 150m 이하는 맞는 얘기입니다. 2번, 철탑을 사용할 경우에 그 경관은 600m. 맞죠? 그렇죠? 특정 시가지라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요, 600m 맞고요. 3번, 경관이 100m를 넘는 경우 지름 4mm 이상의 경동선을 쓰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는 고압 가공 전선의 최소 굵기는, 자, 요건 이제 제가 요거까지 이제 같이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가공 전선의 굵기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는 첫 번째가 전압이 저압이 되는 순간 전선이 절연전선이나 나전선의 경우라면 절연전선은 얼마죠? 2.6m, 그러니까 6mm 이상이 되고요. 경동선. 나전선은 3.2mm가 돼요. 애초에 이 조건은 케이블을 제외한다기 때문에 케이블이란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압이래. 첫 번째 조건은 이제 400V 이하죠.
그 다음에 이제 40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경우는요, 설치되는 위치를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C가지 외에 설치되는 것이라면 4mm 이상의 경동선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C가지에 설치되는 거면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고압은요, 고압은 조건과 관계없이 그냥 5mm 이상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때도 좀 개정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요게 원래 미만이고 요게 초과고요. 요게 고압까지였는데 개정이 되면서 고압은 그냥 아예 5로 튀어나왔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예, 4mm를 쓸 수가 없고요. 무조건 5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뭐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관이 100m를 초과할 경우 이제 5mm라고 하는데 애초에 그냥 5라고 보시면 돼요. 예. 뭐 그것도 그거지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특고압의 경우 제가 이제 C가지만을 정리해드렸죠. C가지. 예. 그래서 특고압 C가지에서는 기본적으로 100kV 미만이면 55 스퀘어.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70kV 이하가 됩니다. 요게 150.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70kV를 초과하는 경우에 요때가 얼마가 된다? 240이었었죠. 그래서 뭐, 요 문제는 사실 두 가지, 요게 이제 전선의 굵기까지 본 건데, 4번도 맞는 얘기예요. 전선을 5에서 22로 교체하면, 150에서 300까지 경관 증가가 가능한데, 제가 장경관은 하지 말자고 이제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94번은 정답이 3번입니다. 3번. 예. 뭐 세모칠 문제까지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돌아오셔갖고 89번 볼게요. 자,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무조건 2.5 찍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건 그냥 무조건 2.5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높이 물어보는데요.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건 그냥 무조건 2.5 찍으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제 제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터널한 전선로인데, 터널한 전선로는 두 가지 타입이에요. 그래서 89번이죠. 터널한 전선로는 그냥 터널한 전선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냥 터널하는 뭐냐면요, 열차나 자동차의 전용 터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터널한 전선로는 마이너스 0.1에 마이너스 1을 좀 기억하시기 바래요. 예, 그래서 요거는 저압인 경우에 첫 번째가 전선의 굵기랑 높이 물어봐요. 그래서 전선의 굵기는 2.6mm 이상이 되고요. 경동선. 두 번째가 높이는, 전선의 굵기인데? 굵기 높이라고 했어. 전선의 굵기는 2.6mm가 되고요. 높이는 위에서 마이너스 0.1을 한 게 여기 이유예요. 0.1을 빼면 2.5m.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압이 고압이 되면 저고압의 굵기랑 이제 높이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전선의 굵기죠. 이렇게 둘 다 노란색으로 해갖고. 전선의 굵기는 고압일 땐 4mm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높이는 여기서 1을 빼시면 돼요. 얼마? 3m. 그리고 이제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거 그냥 2.5 밀어버리시기 바래요. 아직까지 2.5가 다 정답이니까. 그래서 89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거죠. 높이 물어봐요. 2.5.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90번. 발열선을 이제 도로 또는 주차장 또는 조형물에 이 조형제에 고정시켜서 이제 시설할 경우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대지전압이죠. 예, 90번. 우리는 이제 그 대지전압은 주는 거예요. 대지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얼마다? 300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 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발열선의 온도를 물어보면 무조건 80도가 됩니다.
발열선의 온도를 물어보면 우리는 무조건 몇 도다? 80도가 돼요. 물어보면. 예. 그래서 80도 이하가 돼야 돼요. 근데 뭐 따로 거기 보면 120인데 그 예시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80으로 밀어버리는 거고요. 주로 이 내용은 뭐냐면 도로나 이제 그 주차장 같은데 이 발열선, 이 열선 깐다는 얘기랑 또 하나 전기 온상 설비예요. 겨울철에 보면은 우리가 도로가 빈결이 되지 않도록 이제 이 도로가 얼었을 때 이 열선을 가동시켜 갖고요. 이 도로를 녹이는 역할을 하죠. 요즘에 보면은 항상 그 빈결되는 도로에 이걸 깔아줘 갖고 사고가 안 났다는 기사를 이제 봤는데 향후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그다음에 전기 온상 설비는 식물 재배하는 걸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들의 발열선의 온도를 물어보면 무조건 몇 도다? 80도가 돼요. 그래서 도로 또는 주차장의 전열 설비나 전기 온상 설비는 대지 전압과 이 발열선의 온도밖에 안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0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으로 저희가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1번. 저압전로의 그 절연 부분에 전선과 대지 간의 그 전선의 심선 상호 간의 절연 저항은 그 누설 전류는 최대 공급 전류에 얼마를 넘으면 안 되는가? 자, 91번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술 기준에서 정한 이 누설 전류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누설 전류는 최대 공급 전류에 그 전로에 흐를 수 있는 최대 전류. 여러분들이 맨날 계산하는 뭐예요? 전격 전류 I를 얘기합니다. 최대 공급 전류의 얼마? 2000분의 1 이하를 유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수치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되겠죠. 요거는 실기에서도 꽤나 물어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요. 자, 이거 좀 잠시만. 너무 몽당이 돼서 바꿀 때가 됐다. 여기서 제가 별개로 하나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인데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한국전기설비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절연저항에 대한 기준이 변화했고요. 이 기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기사실기에 나왔다고 이제 하시는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절연저항이 되는데요. 예. 첫 번째가 이제 그 전압이라고 할게요. 그냥 전압. SELV 회로나, 그 다음에 PELV 회로가 됩니다. 예, 요건 비접지식 회로의 특별조합, 그 다음에 접지식 회로의 특별조합이라고 그래요. SELV 또는 PELV이고요. 그 다음에 FELV, 그 다음에 500V 이하의 회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500V를 초과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럴 때 저희가 이 DC 전압이라고 그래요. 사실상 누구를 말하냐면요. 매거의 전압을 얘기합니다.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장비죠. 매거. SELV나 이 PELV 회로에 대해서 내가 절연저항을 측정코자 할 때는 매거의 전압을 250V짜리를 이용해서요. 이때 측정한 절연저항이 얼마? 그러니까 1이래. 0.5 메가옴 이상 나오셔야 돼요. 절연저항이 우리가 이 기준이 다 개정이 됐습니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 그 다음에 FELV 회로나 500V 이하인 회로는 어떻게 500V짜리 이 매거를 이용해서 측정된 절연저항이 1메가옴 이상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1차와 2차가 절연이 됐냐 안 됐냐 이제 사실 그걸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자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500V를 초과하는 거 저희가 쓰질 않아. 안전공사에서나 써먹지. 자, 1000V짜리 매거를 이용해서 얼마? 1메가옴 이상이 절연저항이 값이 나오셔야지 양호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게 제보에 따르면 요렇게 표로 주어지면서 어디를 메꾸는 거냐면 바로 여기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여기, 그 다음에 여기를 메꾸는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꼭 이거를 같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누설 전류가 절연저항과 사실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젠가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여기가 이제 이 얘기가 딱 나오면서 제가 이제 절연저항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예. 기존에 있던 내용이 싹 삭제가 됐죠. 이거 절연저항 부분이 요렇게 딱 개정이 됐고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이거예요. 안전관리자로서. 우리는 사실 500V 이하에 이제 110도 거의 다룰 일이 없죠. 220에서 500V짜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500V짜리 매거를 이용해서 1메가옴 이상 나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뭐 91번은 이제 정답은 3번인데요. 같이 좀 절연저항에 관련된 이 표가 다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변화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92번. 요거는 세모 좀 쳐드리고 싶고요. 이런 문제는 좀 제가 요청은 안 드려요. 그냥 여기다 할 텐데 92번은 세모 찍기에 좀 그지 같은 문제예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옥내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에 대한 애자공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건데 4번이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전선을 조형제의 그러니까 옆면 또는 아랫면에 붙여야 되는데 그지 같은 문제. 버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93번. 내부 고장이 생길 경우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해야 되는 조상기의 뱅크 용량이죠. 조상설비 보호장치가 되겠고요. 자, 좀 싹 지워보자. 이 절연저항표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감한 걸 해야 돼요. 어차피 이제 우리의 주된 포지션은 안전관리자인데 이런 거는 정말 물어볼 만하죠. 또 계속 물어볼 만해. 자, 90 몇 번이냐면 3번이 되겠습니다. 조상설비 보호장치가 돼요. 첫 번째가요. 전력용 콘덴서나 블로리액터는 그 범위가 같습니다. 이들의 용량이 500kVA 넘고요. 그 다음에 15,000kVA 미만이라면 이들에 대해서 내부 고장이 발생한 경우와 과전류가 발생했을 때 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요. 만약에 이들이 15,000kVA 이상이 되는 순간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내부 고장과 과전류는 덤이고요. 여기에다가 누구까지? 과전압까지 보호를 해주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기조상기가 됩니다. 로타리 콘덴서라고 하는데 자, 동기조상기가 되고요.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15,000kVA 이상부터는 반드시 내부 고장이라는 사고에 대해서 동기조상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대책을 요구하죠. 지금 이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을 물어본 겁니다. 조상기의 경우 내부 고장에 대해서 얼마 이상의 용량부터 이를 보호하는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만 하는가? 바로 얼마가 된다? 15,000이 되겠죠. 그래서 93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5번이죠. 스러스트 베어링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할 경우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되는 수차 발전기의 용량이죠. 자, 요거 이제 제가 지워보고요. 요거는 제가 좀 후루꾸로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요 내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94번 아까 했죠. 자, 95번은 발전기 등의 보호 장치가 됩니다. 자, 첫 번째가요. 과전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원래는 과전압도 들어갑니다. 모든 발전기는 그 용량에 관계없이 모든 발전기는 그 용량에 관계없이 과전류나 과전압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상발전기도 그러합니다. OCR이랑 OVR은 필수예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풍차라고 나오면 무조건 100입니다. 풍력발전기를 회전시켜주는 매체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문제에서 그냥 수차라고만 나오면 500이에요. 둘은 예시가 같아요. 얘 압력을 조절하는 그 조절장치의 유압이 현저히 저하했다. 이렇게 나오면 100 또는 500이 되고요. 자, 다음 네 번째가 베어링의 온도가 상승한대요. 이 얘기가 주어져야 돼. 베어링의 온도가 상승한다는 얘기 나오면 무조건 2000이 됩니다. 베어링 보호 계전기가 있고요. 온도 계전기.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혹여 내부 고장이라고 주어지던가, 그 다음에 베어링이 마모된대요. 요렇게 나오면 무조건 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또 눈여겨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좀 기억을 해야 될 내용이,
베어링이 온도가 상승되고 베어링이 마모된대요. 그러면 얘가 기준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단순히 뭐예요? 베어링의 온도가 상승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마가 된다? 2000이 정답입니다. 거기 보면 베어링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다는 얘기잖아. 마모란 얘기 없잖아.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에요. 사실 이것도 정확히 구분하면 얘는 수차를 얘기하고 얘는 터빈을 얘기합니다. 근데 얘는 주어질 때 베어링의 온도가 상승되며 마모될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발전기 보호 장치는 여기서 다 걸려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2008년 1회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해설이었고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버릴지 다시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81번 이제 이 가공전선과 식물대지 수목과의 이격거리 제가 그림으로 정리해 드린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81번 2번이죠. 가공전선과 약전선의 공용 설치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83번 버려. 84번 이제 절연내력 시험전압이죠. 이거는 무조건 해야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5번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죠. 표를 정리해 드렸는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86번 이것도 절연내력과 더불어서 아주 그냥 이 중요성이 이제 그쵸? 네.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지선. 꼭 해야 되고요. 87번, 풍화파 중의 종류인데, 갑종, 을종, 병종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사실 각각의 특징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8번, 경관으로서 정리해드렸죠.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89번,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안 나오면요. 그냥 2.5 찍으시면 되고요. 그냥 아무 말이 없는 터널안이 있어요. 사람이 상시 통행한다 이런 얘기가 없고, 그냥 터널안이 나왔을 땐 정리해드렸던 저압과 고압의 굵기와 높이 꼭 기억해 주시고 90번 이제 발열선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문제는 사실 쉬운 문제죠. 대지전압에 대한 문제인데 300인데 발열선의 온도는 무조건 80도 기억하자. 91번 이제 누설 전류는 최대 공급 전류의 2000분의 1 이하가 돼야 됩니다. 여기와 더불어서 제가 이제 개정된 절연 저항의 표로 좀 정리해 드렸는데 요거 꼭 기억해 주자. 그다음에 92번 버려. 93번 조상설비 보호장치고요. 요거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린 내용 꼭 기억해 주시고 94번도 아까 이제 경관과 특고 이제 가공전선의 굵기에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어쨌든 그 내용도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95번 이 발전기 등의 보호장치인데요. 요것도 이제 이렇게 좀 정리만 해주시면 특별히 이제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008년도 1회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해설이었고요. 어쨌든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저는 다음 회차 때 이어서 뵙겠습니다. 물러가 보겠습니다.